공부하는 흐름대로 짜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독서 시간을 따로 뭐 공부 스케줄에 넣은 적은 없고, 독서는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얘기를 해놔서 핵심 포인트랑 그 풀이 과정과 틀린 이유를 쓰라고 이제 지도가 되어 있어요. 너무 과한 욕심이나 혹은 엄마의 욕심으로 스케줄을 작성하는 건. 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새벽 공부하면서 많이 물어봐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스케줄은 어떻게 짜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잘 전달을 해드릴지 무척 고민을 했는데요.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체계적으로 한다기보단 아이와의 대화를 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라서 좀 뭔가 어눌함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영상을 켜고 촬영을 하는 그런 럭셔리한 시간 확보도 어렵고 해서 또 나름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제가 스케줄을 짜는 과정 보시면서 좋은 팁, 또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각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고려하셔야 하는 게요, 아이 나이를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입시생들이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알차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직 어리숙하고 뭐든 다 새롭고,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아이의 스케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 성향도요. 저희가 지금 새벽 공부, 오전 공부, 그리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시고 또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아니면 이제 막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러 막 깨워서 공부를 시키시거나 뭐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아이가 뭐 원체 새벽에 일어나서 노는 아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그냥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등 저학년, 예를 들어 뭐 1, 2학년 어린 아이들은 학교가 뭔지, 공부가 뭔지,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이 어떤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 건지, 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 건지를 경험해 주시게 하는 그 시기라서요. 이런 생각이 밑에 먼저 깔려 있고, 그리고 나서 대화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엄마와의 다툼이나 뭐 안 좋은 추억 등으로 공부 자체가 싫어지게 만드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는 곧 초등학교 5학년이 될 거고요. 지금도 많은 실수와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하는 것이 언제나 맞고 뭐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나름의 공부 방법, 스케줄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꼭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지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 볼게요. 우선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전달에 해서 달성한 것들에 대한 먼저 리스트를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런 투두 리스트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달성했고 어떤 게 부족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주저리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럼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어떤 과목을 빼고 싶은 게 있는지, 넣고 싶은 게 있는지, 뭐 필요한 교재는 뭐가 있고 뭐 책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뭐 독해는 거의 다 끝나서요, 문제집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한자는 도저히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11월 달 투두 리스트였고 이게 이제 12월 달 투두 리스트였거든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존의 것들을 추가해서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의견도 알려주고, 아이와 이렇게 핑퐁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실 때 너 뭘 못했어, 이렇게 좀 accusatory처럼 이렇게 비난하듯이 아니면 이렇게 꾸중을 하듯이 혼내듯이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플랜을 예쁘게 잘 짜줄지,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좀 어떤 색깔로 하면 좀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엄마가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가르쳐 줬으면 하는 방법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눠요. 아이가 항상 생각하고 있진 않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걸 원했나? 그러면서 더 많이 요구를 하고 더 궁금해지고 어떤 걸 더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꼭 항상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원서를 정독을 할지, 이거를 좀 많이 대화를 나눠요.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은 그냥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깊게 대화를 나누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영어는
공부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부는 그냥 아이랑 좀 대화를 나누다가 뭐 출판사도 많이 옮겨 다니고 새로운 문제집도 들어왔다가 별로 잘 안 맞으면 아웃되는 것들도 많고 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조율을 해가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좀 공부 시간을 줄여보면 어떨까? 집중이 더 중요하니까 너무 막 이것저것 하는 거 말고 좀 줄여서, 그러다 보면 줄여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가 나를 공부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학년이 올라가니까 공부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진 건가 보다,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마는 너를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으로 좀 인지를 하게끔 아이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공부를 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 독서, 침대 만들기 이런 걸 좀 습관적으로 하길 바랬었고요. 예전에와는 다르게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배치 1 하고 나서 좀 쉬고 뭐 2학습도 하고 좀 점심도 먹고 나서 오후에 배치 2를 시작을 했었는데 아이가 좀 독서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그 시간 확보를 원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아침 식사 하자마자 바로 배치 2를 해서 조금 안쓰럽긴 한데 지금까지는 아이가 좀 나름 만족스럽게 스케줄링 소화하고 있고요. 이거는 11월, 이거는 12월이고 이게 바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세웠던 1월 달이에요. 근데 이게 또 중간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주를 했는데 좀 수정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요 정도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좀 해봤는데 이것저것 좀 새로운 문제집도 궁금해졌고 좀 얻기도 했고 그리고 또 끝나는 교재들도 있고 예를 들어 ORD 같은 경우는 요번 주에 마지막 책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마지막 게 뭐 Your Amazing Body였나? 그래서 ORD 이거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서 시간 확보를 좀 더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끝낼 때 바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페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좀 슬래킹 오프하는 좀 이렇게 막 게을러가지고 그러지 않는 한 아이가 충분히 만약에 뭔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40분 동안 리드업을 했는데 한 챕터도 다 못 끝냈다. 당연히 못 끝내죠. 못 끝냈다. 그러면 괜찮다고 항상 토닥여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어려운 내용이었거나 정말 모르는 단어가 많았거나 좀 더 생각하거나 배경 지식이 부족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맞춰서 아이의 스케줄을 더 많이 존중해주면서 아이가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한 달 동안을 짰어요. 그러다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초반엔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가 꼭 마지막 2주차는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좀 게을러지고 좀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매달 그랬던 것 같아요. 11월 달도 보면 초반에 1, 2주, 2, 3주는 열심히 달리다가 막바지에 꼭 마지막 2주차에 이렇게 슬랙오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슬랙오프 했다기보다는 체크리스트나 자기 관리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1월 달부터는 2021년부터는 우리 2주차로 나누자. 2주차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개선을 해서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아예 2주차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아예 다시 아이랑 어저껜가 그저껜가 대화를 나누고 더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보고 나서 다시 만들었어요. 예쁘게. 이걸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왼쪽에 날짜를 쓰고 과목을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작은 변화죠 뭐. 그래서 이렇게 원하고 색깔도 아이가 원하는 색깔을 콕 집어서 알려줘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느낀 건 보름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즉 2주에 한 번씩 스케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노트 필기를 해서 아이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준다는 걸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색깔이라던가 뭐 요일을 어떻게 뭐 정렬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예전엔 안 그랬는데 또 바뀐 게 있다면
투두리스트를 만들 때도 그냥 아이가 공부하는 흐름대로 짜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배치 1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배치 1에다 넣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거 역시 스케줄에 반영을 해서 짜요. 이제 아이의 의견, 제 의견이 이제 종합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막 엄청 막 낙서하면서 해요. 저희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해가지고 하나는 체크리스트, 다른 거는 이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두 개를 맨날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가 이제 순서대로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왼쪽 정렬이 된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체크리스트에다 체크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록은 계속 쭉 가지고 가요. 왜냐면 예전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좀 히스토리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아이랑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스케줄 짜실 때 좀 팁을 드리자면 너무 과하지 않은 실현 가능한 스케줄을 세우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과한 욕심이나 혹은 엄마의 욕심으로 스케줄을 작성하는 건 정말 별로예요. 우선은 성공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의 욕심에는 한 5가지 정도 했으면 좋겠더라도 아이 습관이나 상황을 봤을 때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으면 일부러 엄마가 더 아이를 설득해서 2-3가지만 가지고 목표나 스케줄을 세워요. 그래서 성공을 맛보면 여기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5가지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공을 맛보기도 전에 실패를 먼저 맛보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점점점 아이는 성공과는 정말 거리가 멀고 실패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욕심을 아이가 부리더라도 엄마는 그거를 절제를 해주셔서 정말 성취 가능한 정도 수준에서 계속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엄마도 팔로업이나 그 트랙이 가능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혼자서 막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고 혼자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시간이 부족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겨를이 없으면 아이는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엄마가 오히려 막 뒤에서 쫓아오느라 바쁘거든요. 그게 채점을 제때 안 해주시면 저처럼 아이가 혼자 그 답답함으로 되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답함이 계속 연장이 되면 아이 공부 자체가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엄마가 이제 공부를 봐주실 때 뭐 모르는 거나 채점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해주시고 나서 답답함을 느끼기 전에 해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가 진도 나가는 것만큼 팔로우업을 제대로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답답한 스테이지에 오래 머물고 있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가 공부를 하고 나면 진도 체크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건 벌써 체크리스트에 다 있잖아요. 저는 어떤 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냐면요. 아이의 감정. 오늘 공부하고 나서의 그 느낌 어땠는지. 뿌듯했어? 아니면 답답했어? 오늘 아니면 당황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점이 뿌듯했는지, 어떤 점이 답답했는지, 그 답답한 상황을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공부라는 게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더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뿌듯함도 느끼고 그리고 상대방을 알려주고 싶게 하는 마음, 그래서 더 찾아보고 탐구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것, 동생에게 얘기해 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어떤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하는지 그런 것도 다 알게 돼요. 정말 공부라는 게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와 끊임없이 디파인을 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아이 스케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건 이제 아이가 만든 시간표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좀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아이가 예쁘게 시간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겉멋이 들었는지 자꾸 PPT나 엑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좀 엄마가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이가 보통 8시 정도에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모든 치카치카도 다 끝내고 8시경에 침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좀 뒤척이다가 잠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쭉 잠을 자고 한 5시 반? 5시 40분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항상 침대 정리이기 때문에 이 Things to Do 중에 여기도 기재를 했는데,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시면 기장하자마자 침대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원서로는 Make Your Bed 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 이거 설명란에 제가 책 제목이랑 자세한 내용 기재해 놓을게요. 그래서 아침 아시겠지만 새벽 공부 저랑 같이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침밥 언제 먹냐고. 아이가 예전에 3학년 전까지만 해도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고 막 밥 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막 볶음밥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면 그냥 요구르트 한 잔 정도 마시면서 공부하고, 원래는 8시 40분 정도에 밥을 먹었었어요. 그게 이게 줌 수업이 9시부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살짝 게으르게 해서 원래는 8시 40분에 아이가 먹기를 희망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꾸 9시경에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정도에 식사를 하고 점심 12시, 그리고 저녁 식사 6시. 좀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칼 이렇게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시겠지만 배치 2를 이때 하고요. 그리고 이때 1시 밥 먹고 나서 1시경에 계단 오르기랑 자전거를 타요. 실내 자전거.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운동 습관도 확보하자고 해가지고 이때 하고, 보통 독서를 2시경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2시경에 독서를 하고, 저 자기 마음이에요. 뭐 독서를 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해서 자유시간 플러스 독서인데, 저희는 독서 시간을 따로 뭐 공부 스케줄에 넣은 적은 없고, 독서는 노는 거 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얘기를 해놔서 아이들이 좀 세뇌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는 노는 거다. 재밌으라고, 즐거우라고 읽는 거니까 자유시간이랑 독서 시간이 이쪽에 확보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큰 불만 없이 만족스럽게 잘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자유시간에는 뭐 하냐면요, 종이 접기 하고 뭐 레고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책도 봐요. 정말 거의 막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전에 다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나서 바로 다시 독서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 그런 날보다는 거의 놀죠. 그리고 둘째랑도 놀고. 좀 그러다가 금방 시간 가요. 이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거의 한 1시간 반?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때 다 샤워를 해버리고 나니까 저녁에는 이제 이마 닦고 자면 돼서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려볼게요. 그때 어떤 분께서 아이패드로 뭔가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냥 말씀드려봐요.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어요. 그 이유가 굿노츠라는 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 좀 은근 있더라고요. 굿노츠를 너무 활용하고 싶어서 페이퍼레스에 동참하고 싶었고요. 저 사실 막 원서 읽거나 책 읽을 때, 한국 책 읽을 때 종이책 많이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남한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으로 좀 종이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종이로 끄적이는 거, 뭐 단어 외우거나 한자 쓰기 뭐 이런 거는 좀 최대한 이렇게 아이패드로 활용하자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제가 이거를 또 구매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 것도 있겠지만, 아이가 이제 수학을 풀 때 오답노트 많이들 작성하잖아요. 이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그 멀리 깊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초등 노트 필기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 수학 오답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쓰다가 아이가 지쳐가지고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그 문제집을 오려서 사용하는 것도 애매하고, 왜냐면 그 뒷장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 수학 문제집이 너덜너덜한 것도 되게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그거를 인쇄를 해서 또 종이를 잘라 오리자니 종이가 또 너무 아깝고, 저 또 페이퍼리스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거를 스크린 캡처를 해서 아이의 폴더를 만들어서 아이가 여러 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비상 진도책 라이트, 그래서 다시 풀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사진을 스크린 캡처를 해서 아이 보고 다시 풀으라고 했어요. 책에 보면 원래 오답노트 정리할 때 핵심 포인트랑 그 풀이 과정과 틀린 이유를 쓰라고 이제 지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또 그거를 실제로 그 공책을 했을 때는 요거를 잘 실행을 했는데, 요렇게 또 제가 만들어준 거에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빌트인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뭐 풀이 과정 왜 틀렸는지 그 과정을 좀 쓰게끔 아예 아웃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좀 아이가 좀 잘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랑 같이 체크리스트 만든 거를 이제 엑셀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예쁘게 해서 체크리스트랑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위자모 카페에다가 그 공부 계획 스케줄이라고 해서 아예 가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엑셀 파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이디어 얻으셔서 어떻게 스케줄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